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순서는 미디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발굴하고 흩어진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시선으로 압축해 심층 탐구해보는 기획 집중 탐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최근 영상미의 정점을 보여주며 다큐멘터리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푸드 다큐멘터리를 조명해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 예능과 숏폼 콘텐츠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긴 호흡의 기록물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거스르며 독자적인 흥행 공식을 써내려가고 있는 영역이 있죠. 바로 푸드 다큐멘터리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연출, 맛있는 이야기라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무기로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MBC 역시 이 뜨거운 흐름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음식의 본질을 꿰뚫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안방 극장을 든든히 채웠습니다. 먼저 하나의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본 작품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식품, 김에 집중한 K김 레볼루션. 김이 있는 밥상이랑 없는 밥상이랑 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김치와 고기가 있고 반찬이 국이 있고 했을 때 저는 김이 있으면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와 함께 김 양식 과정을 살펴보고 글로벌 미식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각 지역의 숨은 맛을 기록해온 지역 방송사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MBC 경남에서 제작한 세계 최초 내장 식문화 전문 다큐멘터리 창자. 곱창 전골부터 순대, 소시지 등 내장을 활용한 세계 곳곳의 음식을 통해 가난의 상징이었던 식재료가 시대와 국경을 넘어 고급 미식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조명했죠. 요새는 별미로 먹지만도 그때는 싸서 고기가 귀하고 이러니까. Anche adesso non è che sia un piatto, adesso anche le stelle Michelin hanno cominciato a prendere.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맛, 고추를 다룬 대전 MBC의 더 페퍼스는 고추의 고향 중남미부터 미국, 일본, 헝가리 등 6개 나라를 둘러보며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고추의 혁명적인 서사를 담아냈습니다. No, sí. A mí no me pica. 먹고 깜짝 놀래가지고 못 먹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뒤돌아섰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게.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그 속에 얽힌 식문화와 오늘날의 삶을 투영한 이야기들. 이 기록들을 이정표 삼아 MBC표 푸드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함께 짚어봅니다. 푸드 다큐는 단순히 식문화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KBS가 선보였던 삼겹살 랩소디는 국내 푸드 입문 다큐멘터리 최초로 글로벌 OTT에 편성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이후에 냉면, 한우 등의 시리즈가 연달아 흥행에 성공했고요. 이를 기점으로 여러 매체에서 음식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제작하며 명실상부 대세 장르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어떤 동력들이 작용하고 있을지, 또 그 속에서 우리 MBC의 시도들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가 점점 이제 쇼츠 중심의 자극적인 콘텐츠들 위주로 이제 많이 주류가 형성이 되면서 다큐멘터리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푸드 다큐멘터리는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음식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제 뭐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매체의 발달과 함께 최초의 ASMR 같은 것도 이제 이 해산물을 씹어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체의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영향력이 확대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MBC 푸드 다큐멘터리의 경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러한 흐름을 지역 방송사가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MBC 경남에서 제작한 김밥의 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충무김밥이라는 소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가잖아요. 그리고 악마의 생선도 이제 마산에서 유행을 했었던 그 아귀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이제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는 점, 그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지역 방송국들이 그런 지역적인 뿌리를 찾아서 어떤 한국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지역 방송사만의 고민으로 남지 않도록 중앙 방송사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MBC 푸드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뭐 김선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그 흐름의 선두에 이제 지역 MBC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어떤 고유의 특산물 또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지역 밀착형 취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푸드 다큐멘터리에 진화된 그런 모델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인상적으로 봤던 게 전주 MBC의 밥맛이었어요. 가령 1970년대 통일벼라는 특정 품종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쌀의 자급자족도 이루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농가의 소득을 또 올리고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산업적으로 비료라든지 아니면 뭐 그 관련된 농약 산업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시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잘 보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또 단점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통일벼라는 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맛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단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쌀 문화를 비교한 점도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는다라고 보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좀 반찬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는 그런 좀 식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식문화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어적인 제한을 덜 받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맛있겠다, 맛이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걸 틀어보게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화와 관련된 컨텐츠로 만들어지기 유용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푸드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어떤 세계화의 흐름과 발맞춰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같은 음식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글로벌한 관점에서 시의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독창적인 제작 스타일이 있는가 이런 점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소수의 어떤 시도는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꼽아주신 이 김밥의 천국, 창자, 악마의 생성 같은 경우에는 MBC 경남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다 이해나 PD가 꾸준하게 이런 작업을 해왔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방송사의 유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MBC가 어떤 우리 전사적으로 MBC만의 특성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어떤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지원이 꾸준해야 되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일관성 있는 시리즈의 편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MBC만의 푸드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특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 음식의 뿌리에 집중했던 지역 방송사들의 활약과 내공을 짚어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MBC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MBC표 맛있는 다큐의 힘을 이야기하기에는 솔직히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획부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기획들이 있었는지 최근 MBC를 통해서 방영됐던 푸드 다큐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식재료의 달라진 위상을 주목했던 창자부터요. 한국의 김의 가능성을 전파한 K김 레볼루션 그리고 매운맛의 세계화를 다뤘던 더 페퍼스까지 이 다채로운 식문화가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기획부터 꼽아주시죠. 저는 어떤 내용의 확장성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의 기획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 창자를 좀 꼽고 싶은데요. 일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복 80주년 특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광복 80주년에 대한 역사를 프로그램 내용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어요. 가령 그 일본 땅에 남아서 있었던 그 제일 조선인들이 버려진 부속문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구워 먹으면서 생존을 이어갔던 내용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조세이 탄광에 방문을 해서 이 전쟁, 가난, 뭐 또 이주, 생존 그런 흔적 속에서 피어났던 그 창자 요리의 애환을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담아냈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창자라는 좀 버려지고 천한 음식 재료로 여겨지던 것을 이제 고급 미식의 세계로 관점을 확장한 부분도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건 2부 마지막에 등장한 이 젊은 셰프의 이야기였는데요. 본인이 이제 이북 피난민이었던 할머니와 같이 오랫동안 살면서 이게 특정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먹고 지냈던 아주 일반적인 일상적인 요리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요리의 배경이 된 거죠. 그리고 함께 할머니하고 어린 시절에 그 내장을 사러 갔던
추억 그리고 그 내장을 겨울철에 씻으면서 손이 시렸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녹여내다 보니까 훨씬 더 몰입감도 높아지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진정성이 잘 전해졌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개인적 좀 서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창자 요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좀 깨고 또 정성과 삶의 철학이 좀 결합된 그런 장인적 미식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해당 프로그램을 좀 꼽고 싶습니다. 저는 아쉬운 기획도 있었는데요. 사실 좀 기대했기 때문에 더 아쉽게 느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더 페퍼스라는 작품입니다. 2부작안의 4부로 구성이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4부로 나뉜 이유를 잘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각 부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내용들이 다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고추의 기원이랄지 품종 개량이랄지 아니면 뭐 한국인의 매운맛 이런 것들이 차라리 한 부들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몰입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조금씩 각 부에 나뉘어져서 배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보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또 마지막 4부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쉬웠는데 4부가 K-팝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매운맛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국 최고예요, 뭐 한국의 맛 좋아요, 뭐 이런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발전하지 못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4부작이면은 4분의 1의 내용이 이것에 해당이 되었는데 조금 더 오히려 한국의 매운맛 같은 것에 대한 탐구가 깊게 들어갔다면 보시는 분들께도 좀 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면에서 볼 때는 K김 레볼루션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현재 지금 K컬처가 확산되면서 가장 인식이 많이 바뀐 음식 중에 하나가 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작품이 역시 글로벌한 인기를 끌면서 거기 등장하는 김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김에 대한 어떤 수용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은 굉장히 시의성이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어떤 김의 대량 생산을 보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김을 어떤 상업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외국인들도 김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김의 사용량이 높아졌는데 대량 생산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친숙한 식재료가 이 시대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식생활 혁명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큐의 제목과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안성재 셰프라고 하는 어떤 셀럽에 너무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개인적인 소회도 담고 싶고 과거의 어떤 파인다이닝 셰프로서의 애환도 담고 싶고 또한 김은 세계적인 가능성이 있다. 메시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김이라는 소재 자체는 약간 뒤로 물러난 느낌이 있어서 그 소재에 대한 관점은 깊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성재 셰프가 예전부터 이제 한식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기 때문에 프레젠터로서의 그 역할도 굉장히 잘 수행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제목부터가 소위 말하는 어떤 국뽕의 냄새가 좀 나잖아요. 실제로 그 미식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김 그러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는 것처럼 인지도가 아직 일본 김에 비해서 낮고 또 활용도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현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김을 어떻게 활용도를 늘려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시작한 점도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그 주제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이제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붙였기 때문에 그 여정에 맞게 좀 이렇게 챕터식 구성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몰입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김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한인 가정의 이야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지만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산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편집도 약간 샌프란시스코의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어떤 진도 완도의 이야기를 이제 뒤섞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시간선을 뒤섞은 편집 때문에도 스토리텔링이 조금 더 집중하기 어렵게끔 산만하게 느껴진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인상적이었지만 여기에 조금 완성도가 받쳐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쟁력이 있는 기획을 완성하는 건 결국 그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시선으로 연출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음식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매력 위에 인문학적인 통찰을 더하고 이것을 설득력 있는 영상 언어로 구현해낼 때 비로소 푸드 다큐멘터리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세 작품 가운데 식문화의 이 맥락과 의미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했던 장면을 꼽아주시면요.
저는 익숙하게 알았던 재료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더 페퍼스의 일부에 나왔던 김치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이제 청해라고 하는 석박지를 설명하면서 두 이제 어떤 전문가의 그 인터뷰를 이렇게 뒤섞게 되는데 한 분은 이제 식품 명인이기 때문에 음식을 직접 만들면서 약간 공감각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도마 위에서 재료를 써는 그런 소리까지 겉들이면서 아, 이렇게 김치가 만들어지는구나 설명하고 있었고 또 이제 세계 음식 문화를 탐구하는 그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서나 문헌 위주의 설명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때 이렇게 김치,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오고 청해라는 김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단순히 역사에 대한 것이라면 그렇게 새롭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일부 제목이 붉은 욕망이었거든요. 김치라는 것이 각기 계급에 담겨 있는 어떤 욕망을 표현한다는 점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해산물을 넣은 양반가의 김치는 당시 해산물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의 상징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김치가 계층과 욕망을 드러내는 상징이다라는 김갑수 씨의 나레이션이 밑에 깔리게 되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젓갈 같은 것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김치가 서민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모두 익숙하다는 생각을 했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각각의 다른 김치로 자신들이 계급성을 표현했구나 이런 점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거죠. 각 계급성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 음식의 독특한 개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자 2막 1장의 장치편에서 이제 고어물적인 연출을 시도한 장면들을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그 도감이 제주도에서 그 잔치를 앞두고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이렇게 도축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 과정 구체적으로 보여주다가 일부러 이제 돼지 선지를 굉장히 그 붉은 색감을 한껏 강조한 그런 효과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 시각적인 그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의 기제로 작용을 하는 그런 혐오와 편견을 환기하려는 그런 주제의식이 굉장히 돋보였고 그 창자를 통해서 그 얼마나 사람들이 계급이라든지 신분을 통해서 차별을 했는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그 제주도에서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돼지는 우리 제주인들의 같이 삶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하다고 버려졌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아낌없이 다 소비를 하고 모든 그 마을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식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차별받는 음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가를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메시지로도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식재료를 놓고 봤을 때 과연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가 조금 더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이 한국인의 정서, 그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게 저는 K김 레볼루션에서 안성재 셰프가 한국계 입양아 테디의 집을 방문해서 김밥을 만들어 먹는 장면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얘기를 하면서 테디 군이 처음 입양할 때 이제 입양 기관에서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보채니까 가장 좀 친숙한 음식으로 이제 김을 양부모에게 전해줬다는 사연이 있는데 김이 한국인에게 얼마나 일상적인 음식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테디라는 분의 어떤 삶의 출발점에서 한국과 또 그의 새로운 가족을 처음으로 이어준 매개체였다는 부분도 상징적으로 좀 잘 드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김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짚어볼 때 우리가 사실 이 김의 명칭의 유래 잘 모르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 관심이 크게 없는데 안성재 셰프가 본인도 잘 몰랐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시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의 역사에 대한 좀 설명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어떤 정서적 몰입과 또 지적 이해를 동시에 유도한 장면이어서 좀 이 장면을 손꼽고 싶습니다. 창자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굉장히 감각적인 연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셨어요. 창자를 보면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한 사람의 역사와 음식을 엮기도 하지만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소개하는 이 창자와 관련되어 있는 요리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2부 3장이 식량에 나온 순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바이 순대, 피순대, 용궁 순대, 배감 순대 저희 다 먹고 있지만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기원되어 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이 순대들을 만드는 명장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착착착착 편집을 이어가면서 호기심도 자극하고 또 이제 숏폼에 익숙해져 있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 사람이고 순대 참 좋아하지만 이게 좀 외국인들에게는 혐오 음식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늘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소시지와 순대를 비교하는 부분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 무언가에 무언가를 넣어서 만드는 음식이라는 데서 형태가 참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외에도 한국인에게는 조금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영국의 블랙 푸딩이랄지 그리고 프랑스의 부테잉 앙듀에트 같은 걸 소개하면서 사실은 이런 창자와 관련된 요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들이다. 글로벌한 인식 안에서 또 순대라는 음식, 또 창자를 이용한 한국 음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게 만든 좋은 연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최근에 흑백 요리사 또 천하제빵 같은 이런 대형 요리 서바이벌 컨텐츠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화제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과 SNS 플랫폼 속의 먹방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이 음식 컨텐츠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삶의 철학과 시대상을 기록하는 장르로 영향력을 키워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미디어 지형에서 MBC표 푸드 다큐멘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제언을 해주시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음식 문화와 관련돼 있는 대화를 K-팝 팬들이나 뭐 다양한 외국인들과 나눌 때 그 드라마나 예능에서 만나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강에 가서 라면 먹는 게 한국에 아직 관광을 와보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큰 로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작은 아이디어인데 어차피 MBC는 여러 콘텐츠가 많으니까 뭐 어떤 드라마나 예능 같은 곳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식문화나 혹은 음식들을 자료화면처럼 활용해서 약간 그 음식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푸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어도 해외 K-컬처 러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K-컬처 전문 다큐멘터리면 상관이 없는데 음식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고유한 지점이 있다면 해외에서 사랑을 받는 음식이라는 것은 뭐 스케치 정도로 보여주고 그 음식에 대한 기원이나 더 깊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푸드 다큐멘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더 깊은 근원을 음식으로 다루면서 전 세계 공통으로 통하는 식문화 안에서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매력이 있다. 조금 더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저는 푸드 다큐멘터리에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식재료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는 크게 발전이 있거나 변화가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식재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기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엔 갑자기 K컬처 붐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료에 대한 세계적인 수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약간 한국 음식 전도처럼 이런 음식들을 사용하는 쿠킹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음식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순서는 다르고 뭐 내용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거든요. MBC 푸드 다큐멘터리는 그렇다면 세계인에 맞는 시선은 무엇인가 이 점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이제 이 창자 1부의 마지막에 보면은 어린 송아지의 창자를 이용하는 파야타라는 음식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젖을떼지 않고 풀을 먹지 않은 그런 어린 송아지의 창자를 이용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버려진 내장을 이용하는 것이었겠지만 저는 이건 서구에서도 사실 동물권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린 개체를 단순히 어떤 식용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키워서 잡아먹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미식인가, 윤리적인 미식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는 이처럼 동물권과 환경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다른데 지금의 푸드 다큐는 어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선은 도입할 수가 없죠. 물론 채식만을 다뤄야 한다, 뭐 건강식만을 다뤄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인문학적으로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한때 막 셰프들이 모두 나와서 그 대결하는 그런 요리 예능들이 굉장히 인기였다가 요즘 다시 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또 유행의 주기가 있어서 어느 순간엔 또 쇠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BC의 푸드 다큐멘터리는 확실히 장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또 식재료의 어떤 본질과 또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철학 등을 좀 안정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다만 이제 이런 이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는 이제 기획에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좀 문화적 컨텐츠로서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저는 MBC 푸드 다큐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은 인문학적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내 시청자 이외에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올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글로벌 식문화 담론하고 좀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식 같은 경우에 슬로우 푸드, 건강 음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음식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문화적 의미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 나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순한 식문화 소개를 넘어서 지금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까지 나아간다면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 속 음식 이야기를 현재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